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 이야기를 합시다. 중요합니다. 내가 재주가 있으면 여러분 잠이라도 좀 깨워줄 텐데 그럴 재주는 없으니 알아서 잠을 좀 깨시고요. 절대값이 포함된 녀석을 취급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아까 문제 풀면서 살짝 나왔으니까 얘기하자면 절대값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없앤다는 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크냐 작으냐로 나누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해서 절대값이라는 건 원래 어찌 생긴 거라고. 절대값 x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x랑 같은 거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랑 같은 거더라라는 거야. 그죠? 식을 이렇게 바꿔서 그냥 다 쓰시면 돼요.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귀찮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편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방법이 없을까? 이고요.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된 녀석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프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절대값이 포함된 녀석은 누구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y는 fx라는 녀석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x축, y축에 이렇게 생겼어. 되게 이상하다. 2차 함수처럼 생긴 녀석이에요. 2차 함수라고 합시다. 이렇게.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첫 번째는 y는 절대값 fx인 거. 요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두 번째는 y는 f의 절대값 x. 요 녀석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세 번째는 절대값 y는 fx. 요거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네 번째가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 요거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이 네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시면 되고요. 요것만 잘 그릴 수 있으면 절대값 나온 건 다 거의 다 해결돼요. 그래서 요 녀석들이 각각 어떻게 생겼는지 볼 건데 요렇게만 보면 눈에 잘 안 띄니까 식을 써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fx라는 녀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면 얘는 식 전체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써 있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얘는 ax제곱 더하기 b 절대값 x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에는 이것도 당연히 같은 건데 여러분 책에서 이렇게 잘 안 주거든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잘 안 주고 이렇게 줄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뭐가 다른지 눈에 티가 나죠? 이건 식 전체에 절대값이 있는 거고 요거는 x라는 문자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겠어? 절대값 y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거고 마지막에 있는 요 녀석은 절대값 y가 ax제곱 더하기 b 절대값 x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래프가 저렇게 생겼을 때 이 각각의 경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건데 아까 절대값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크면 절대값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죠? 절대값 기호는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작으면 거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자, 그래프 그리는 거잖아요.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대칭 이동했다는 거예요. 어떤 축에다 대고 대칭 이동했다는 거야. x가 마이너스 x가 됐다는 건 y축에 대칭 이동한 거죠. y가 마이너스 y가 됐다는 건 x축에 대칭 이동한 거잖아요. 왜 모르는 표정들이지? 알고 있죠? 아니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 그죠?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고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면 x축에 대칭 이동한 거라고. 그죠? 절대값이라는 건
부호가 붙느냐 붙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칭 이동하고 당연히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 어떻게 대칭 이동이 되는지를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인데, 첫 번째 건 요거는 우리 많이 보는 거라서 대충 알죠. 파란 거니? 파란 거랑 기본 원래 그래프가 x축이랑 y축이랑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요. 이걸 가지고 요 그래프 그려볼 거야. 그럼 봐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크면 절대값은 있으나 마나 똑같이 생겼다고.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누군데? 이 곡선 자체요. 0보다 크면 원래 거랑 똑같다고. 0보다 큰 게 어디예요? 여기하고 여기예요. 그죠? 얘는 어때? 이 값 자체가 음수인 거잖아요. 위의 식에서 쳐다보면 요 값이 요 사이에선 음수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값 자체가 0보다 클 때는 원래 거랑 똑같이 생겼고, 0보다 작을 때는 어쩔 거라고? 식 통째로에 마이너스를 붙일 거라고. 식 통째로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y에 마이너스 붙이겠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y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건 무슨 얘기라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라고.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녀석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두 번째 있는 건, 얘도 기본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x축, y축에 원래 있던 녀석이 요렇게인데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거든.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면 원래 거랑 같은 거예요. 그죠? 얘는 이 식 전체니까 이 식 전체가 0보다 클 때 원래 거랑 똑같은 건데, 얘는 x가 0보다 크면 원래 거랑 같은 거예요. x가 0보다 크다는 건 y축 기준으로 오른쪽이에요. 그죠? x좌표가 0보다 크면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고요. 되죠? 그럼 x가 0보다 작으면, x가 0보다 작은 영역은 어떻게 생겼다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가는 거잖아요.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가서 뭐 한 거예요? y축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식이 요식 다시 써보면, 아이고, 이런 이야기라고. 얘는 x가 0보다 크면 그냥 fx랑 똑같은 거고, x가 0보다 작으면 f-x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절대값을 해체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x가 0보다 크다는 건 y축 기준으로 오른쪽은 원래 거랑 똑같이 생겼대요. y축 기준으로 왼쪽은 y축 대칭 이동한 녀석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를 y축에 대칭 이동 시켜놓고 0보다 작은 쪽은 그 녀석을 가져가세요, 그런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그냥 한 번에 기억하자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면 그냥 그리는 거고요. 얘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즉 x는 0을 기준으로 해서 데칼코마니 하는 거예요.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리로 와서 보면 원리는 같아요. 이제는 y의 절대값이 씌워진 거야. y의 절대값이 씌워졌다는 건 y가 0보다 크면 그냥 그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원래 그림을 그냥 그리면 x축에 y축에 얘가 기본 그림이었는데, y가 0보다 크면 그냥 그리세요 니까 y가 0보다 큰 건 얘하고 얘죠. 그리고 나서 y가 0보다 작으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신에 마이너스 y, x축 대칭 이동. x축 대칭 이동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저거 첫 번째 거랑 완전 다른 얘기예요. 이 첫 번째 건
함수값이 0보다 크냐 작으냐로 나누어진 거고 이건 y좌표가 0보다 크냐 작으냐로 나누어진 거거든요. 약간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좌표 대입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점의 좌표 3, -2 이런 거라고 볼까요? 또 뭐 요런 점을 5,2 뭐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3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3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절대값을 씌워서 y가 가져갈 거잖아. 3, -2였던 점이 3,2가 돼야 돼요. 그래서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이거 전체가 -2가 될 건데 거기에 절대값이 빡 씌워질 거니까 y는 2라고. 3,2가 돼요. 근데 이건 3을 대입하잖아요. 여기다가 그럼 얘 전체가 -2거든요. 절대값 y가 -2래. 없죠. 없어요. 절대값 y가 -2 그런 거 없잖아. 그래서 여긴 그림이 안 그려져요. 빨간색만 남는다고. 여긴 그림이 없어요. 반대로 5,2 이런 점은 5 대입해보면 2 나온다며. 절대값 2는 원래 그냥 2잖아요. 그러니까 5,2라는 점은 그냥 있어요. 여기 원래대로. 근데 이리로 와서 보면 5를 대입하잖아. 그럼 2가 나오거든요. 절대값 y가 2래. 그럼 y는 2여도 되고 -2여도 되고. 오케이? 5 대입하면 2가 나올 건데 절대값 y가 2래. 그럼 y는 2도 되고 -2도 되고. 그러니까 5,2도 지나고 5,-2도 지나간다고요. 위아래로 두 개가 똑같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이거랑 이거랑 완전히 다른 녀석이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얘랑 똑같아. 0보다 크면 그냥 그려. y의 절대값이네. y가 0보다 크면 그냥 그려. y가 0인 걸 기준으로 해서 데칼코마니 하는 거예요. 오케이? 2번, 3번이 합쳐져 있는 거죠.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 x축, y축. 기본 그림이 요 녀석이었어요. 결론을 빨리 이야기하면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커. 그럼 원래 거랑 똑같이 생겼죠. x의 절대값 붙었고 y의 절대값 붙었으니까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면 파란색이랑 똑같이 생겼을 거라고. 즉 1사분면은 똑같이 생겼다고요. 되죠? 그 다음 x는 0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y는 0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파란색 아니고 빨간색만 보는 거야. 이 빨간색 녀석이 요 함수 그래프가 되더라 라는 소리예요. 이걸 원래대로 풀자면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크고 y 0보다 작을 때, x가 음수, y가 양수, x가 음수, y도 음수 4개로 다 나눠서 식 다시 다 찾은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매우 귀찮겠죠.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요. 0보다 클 땐 그냥 그려. 0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x, y에 둘 다 붙었으니까 둘 다 0보다 크면 그냥 그려. x는 0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y는 0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숫자 이런 거 얘기 생각해보면 3,-2 같은 거 있죠. x에다 3 집어넣어보면 -2래매. y는 없어요. x에다 5 집어넣어보면 2 나오거든. 절대값 y가 2니까 2랑 -2랑 두 개가 다 나오는 게 맞고요. 왼쪽으로 가서 볼까요? 뭐 이런 거? 뭐 해야 돼? 아, 또 하나. 5,2 이야기를 한 김에 5,2라는 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x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이거 2거든요. 그래서 y가 5,2도 지나고 5,-2도 지나요. 근데 x에다가 -5를 집어넣어도 5를 넣은 거랑 어차피 같은 효과예요. 여기다가 -5 넣으나 5 넣으나 똑같다고. 제곱할 거고 절대값 씌울 거니까. 그래서 x에 -5를 집어넣어도 우변은 2라고 나와요. 그래서 -5 넣었을 때도 2랑 -2랑 두 개의 값이 찾아져요. 그래서 총 4개가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시면 되고요. 우리 책에는 보면
직선으로 나와 있어요. 앞에. 그죠? 요게 RPM에는 요 2차 함수 곡선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그림일 텐데 셀에는 직선으로 나와 있어서 약간 분간이 안 돼요. 이게 들어 올린 건지 복사를 한 건지 잘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 곡선 가지고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죠? 자,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가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렸는지 한번 다시 상기를 좀 시켜보세요. 두 번째로 봐야 될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는 뭐냐면 절대값이 여러 개 들어있는 거. 식을 먼저 써드리면 이런 거예요. y는 절대값 x 빼기 1, 절대값 x 빼기 2, 절대값 x 빼기 3 그래프를 그리세요예요.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뭐 원래대로 풀자면 x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3보다 클 때 이렇게로 나누어야죠. 귀찮겠죠? 그리고 교과서에서 물어보는 건 그렇게 범위 나눠서 풀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x-1의 절대값, 절대값 x-2, 절대값 x-3, 땡땡땡, 절대값 x-100 최소값 구하세요.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 말은 그걸 범위를 다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런 소리가 아닐 거잖아요. 그죠? 얘도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 그래프 그리는 걸 이야기하자면 이런 생각하는 거야. 절대값 안에 다 어차피 x에 관한 1차식들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 x가 1인 거, 얘 2인 거, 얘 3인 걸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을 때 1과 2 사이, 2와 3 사이, 3보다 클 때 이렇게 범위를 나눌 수 있는데 이 각각의 범위 안에선 그냥 직선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1, 2, 3으로 범위를 나누는 이유는 저 순간에 절대값이 0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딱 0이 되고요. 요걸 기준으로 좌우에서 요 녀석의 부호가 달라지는 거고 2를 기준으로 요 녀석의 부호, 3을 기준으로 요 녀석의 부호가 달라지거든요.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지 2와 3 사이 이런 데서는 그냥 하나의 식으로 딸랑 나와요. 하나의 식으로 나온다는 건 그냥 직선이란 이야기예요. 그죠? 1차식이니까. 그럼 다시 x좌표 1일 때, 2일 때, 3일 때가 절대값이 0이 되는 순간인데 그 순간을 빼고 나머지는 직선이에요.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를 제외한 나머지 순간엔 그냥 찍 그어져 있다고. 그럼 x가 1, 2, 3일 때는 어쨌다는 이야기예요? 꺾인다는 이야기예요. 절대값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꺾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대신에 꺾이긴 하는데 끊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1일 때 얘네들은 부호가 안 바뀌어요.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요 녀석만 문제인데 얘 부호가 바뀌니까. 실제로 1일 때 얘는 0이거든요. 그러니까 값 자체를 살펴보면 1일 때라고 해서 얘네들의 값이 이상하게 튀지 않기 때문에 y 입장에서는 그냥 얘가 0일 때 뭔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 어차피 0이잖아요. 그러니까 y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끊어지지 않아요. 이걸 이제 연속이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배울 내용이고 어쨌든 절대값 안에 0이 되는 순간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순간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순간인데 그 순간에 끊어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꺾어지기만 한다 그 얘기예요. 또 하나 꺾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직선 입장에선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건 x 앞에 개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인데 1보다 작으면 얘도 음수, 얘도 음수, 얘도 음수.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뒤에 뭐 y절편은 두 번째 생각할 거고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얘는 음수.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달라졌죠. 기울기가 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이 여러 개 붙은 1차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꺾이는 점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꺾이는 점.
꺾이는 점이라는 건 정확히 뭐라고? 절대값이 0이 되는 점이라는 소리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면 x좌표가 1인 점, x좌표가 2인 점, x좌표가 3인 점 이거 세 개가 꺾어지는 점이고요. 그 각각의 경우에 y좌표를 찾아야겠죠? x에 1 집어넣으면 얘 0이고 얘는 1이에요. 얘는 2예요.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y좌표 3이고요. x좌표 2면 요거 1, 요거 빵, 요거 1이에요. 그래서 얘는 2고요. 3 집어넣어보면 다시 3이라고 나와요. 계산해보면. 그럼 이걸 가지고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x축이고 y축이고 1,3, 2,2, 3,3이 꺾이는 점이니까 저 점 지나간다는 이야기죠. 1,3, 2,2, 3,3이에요. 이 사이사이의 선 그냥 직선이에요. 이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깥쪽이 문제인데 아까 1보다 작으면 기울기 얼마였다고요? 1보다 작으면 얘도 음수, 얘도 음수, 얘도 음수.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3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 그으시면 돼요. 이렇게. 3보다 크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 기울기가 3이에요. 3인 직선 그으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 그림 그리면 이따위로 생겼다고. 최소값 얼마다? 그래서 2다. 이렇게 찾아진다고요. 꺾이는 점 잘 살펴보시고 사이사이는 그냥 긋는 거야. 양 옆은 기울기만 살펴보시면 된다. 그런 소리예요. 비슷한 걸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1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3 뭐 이런 하나 더 할까요? 절대값 x 빼기 5 에? 2x 빼기 10 이런 거 있다고 치면 얘도 절대값이 여러 개 붙어 있어서 그렇지 어차피 다 1차잖아요. 뭐만 보면 된다고. 꺾이는 점을 먼저 살펴보라고요. 꺾이는 점 살펴보면 x좌표가 0인 거, 1인 거, 3인 거, 5인 거 이렇게가 꺾어지는 점이에요. 그때 y좌표를 살펴보면 0을 대입해보면 14네요. 1을 대입해보면 1, 빵, 2, 8 그럼 11이야? 맞니? 1, 빵, 2, 8이면 11 맞죠? 얘는 14가 맞아? 맞아. 3이나 차이나? 그런 건가요? 3 집어넣으면요? 3, 2, 6이면 4면 9인가요? 5 집어넣으면 5, 4, 2니까 11이에요. 이렇게 생겼네요.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뭐 한다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y축에 이거 정확히 14는 좀 위에 있으니까 밑에다 제가 그릴게요. 이 y축을 밑에다 그리면 되는구나. y축이 저 밑에 있다고 치면 자 0,14를 지나간대요. 여기라고 칩시다. 1,11을 지나간대요. 14, 13, 12, 11. 3,9를 지나간대요. 여기 지나가고요. 5,11을 지나간대요. 다시 여기를 지나가네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는 어쨌다고? 그냥 찍찍 그으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 뭐 한다고? 양옆은 기울기만 본다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음수. x 앞에 개수는 마이너스 5. 기울기가 마이너스 5인 직선을 이렇게 그으시면 되고요. 0보다 크면 기울기 5겠죠? 5.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거고요. 그래서 절대값이 붙어있는 녀석은 꺾이는 점이 어디인지만 절대값이 여러 개 있을 땐 꺾이는 점이 어디인지만 잘 살펴보시면 되고 얘를 살짝 응용한 게 누구였냐면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생긴 거 하나 그렸거든요. 이거 아까 어떻게 그렸냐면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서 그렸죠. 그림 어떻게 생겼었는지 기억납니까?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도 절대값 안에 1차잖아요.
어차피 직선이고 그래서 뭐 생각하는 거냐면 꺾이는 점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값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섞여 있지만 꺾이는 점 생각해 보면 x좌표 0일 때 한 번 딱 꺾이고요. 그때 y좌표가 얼마냐면 0이거든요. 그래서 x축, y축에 0,0을 지나가요. 꺾이는 점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선은 없고 이거의 좌우에서 부호만 살피는 거지. 0보다 크면 양수 기울기 3. 0보다 작으면 2하고 마이너스 1이에요. 기울기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그죠? 그래서 직선의 경우엔 절대값이 몇 개가 붙어있든 상관없이 꺾이는 점만 잘 살펴보시면 해결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해서 요게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그래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책에 있는 거랑은 제가 반대로 설명했네요. 1번 먼저 하고 2번 하고 그랬네요. 예제 문제 있으니까 보고 갑시다. 3개밖에 없어요. 24번 유형부터네요. 문제 보시면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식 전체에 절대값 붙어있는 녀석이 어찌 생겼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4가지를 다 배웠으니까 4개 다 생각합시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한번 생각해 볼 거고 이렇게 생긴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오는 건 식 전체에 절대값 있는 건 우리 어떻게 했냐면 위에 거 내비두고 밑에 거 접어 올리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에 해당하는 그림은 누구다? 4번이다. 바로 그려지죠. 얘는 내비둘 거고 밑에 거 접어 올려서 이렇게 만들 거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4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요. 두 번째 건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x에만 절대값이니까 x가 0보다 크면 그냥 그리고 x는 0에다가 대고 데칼코마니 하는 거다 그랬다고요. x가 0보다 클 땐 그냥 그리고 x는 0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얘가 요 녀석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있나요? 5번이네요. 그죠? 운 좋게 이 녀석은 5번 그림이 될 거다. 다음 세 번째 오는 녀석은요. y에만 절대값이다. 그죠? 그럼 y가 0보다 클 땐 그냥 그리고 y는 0에다 데칼코마니 y가 0보다 클 땐 그냥 그리고 y는 0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얘다 얘 그치? 2번이 문제에서 요 세 번째에서 원하는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얘는요. x에도 y에도 절대값이 씌워진 경우엔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면 그냥 그려. 누구야? 1, 4보면.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면 그냥 그려. 그 다음 얘도 살리긴 살려야 돼요. 사실 원점 지나가니까. 그 다음 x는 0에 대해서 x는 0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x는 0은 이거잖아요. 이건 데칼코마니 y는 0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얘죠. 물론 요거까지 해서 이 녀석은 1번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연습하라고 보기에 1, 2, 3, 4, 5가 나온 거예요. 얘는 뭐겠어? 이거 그냥 식 전체를 뒤집은 거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fx예요. 그냥 y는 마이너스 fx 그래프가 얘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몇 시까지 수업이죠?
12시 반인가요?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 3시간 좀 애매해. 옛날 4시간 수업해가지고 3시간 수업은 좀 애매한 것 같아. 533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입니다. 나중에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하러 가서 많이 볼 거라서 어렵지 않지만 연습은 해야 돼요. 첫 번째 있는 건 2x-3이거든요. 식 전체 절대값 씌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식 전체 절대값이 씌워진 건 어떻게 한다고? 밑에 거 접 올리는 거라고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원래의 그래프는 x축, y축에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텐데 식 전체 절대값 위에 건 내비두고 밑에 거 접어 올린다고요. 이렇게. 이건 누구야? m 값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지고 항상 지나가는 점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거.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 점 지나간다고요. 만났으면 좋겠대. 0부터 볼까요? 안 만나겠죠? 키울 거예요. 언제 만나기 시작하냐면 요 순간부터 만나기 시작하죠. 이 위로 계속 만나요. 언제까지? 영원히. 0에서 거꾸로 가볼까요? 안 만나요. 언젠가 만나거든요. 언제 만나겠어요? 그 기준이 누구야? 얘랑 평행한 거. 요거보다 요 녀석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라는 기울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작아지면 만나요. 언젠가 저 위에서. 그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선 제가 2개를 그렸는데 요 사이에 그림이 그려지면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럼 요거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요거 기울기는 얼마냐면 참고로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3,0이죠. x절편이 여기가 2분의 3이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고요. 2분의 3,0 하고요. 요 둘 사이에 기울기 찾으라는 이야기거든. 그럼 x 변화량은 요거고 y 변화량은 이거니까 2분의 5분의 2예요. 그래서 5분의 4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요 녀석 기울기가 5분의 4예요. 그림에서 보면 마이너스 2랑 5분의 4 사이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범위 m은 요 사이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2보다 작던가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계가 되는 2개는 5분의 4하고 마이너스 2하고 2개고 그림상으로 보면 요 사이에 있으면 되는구나 싶지만 이건 마이너스 2와 5분의 4 사이가 아니라 바깥쪽이라고요. 이 사이를 나타내고 싶으면 여기겠지, 여기. 요 부분에 있는 기울기가 얘와 얘 사이에 있는 값이고요. 이건 이거의 반대쪽, 바깥쪽이기 때문에 바깥쪽이라고 보셔야 하는데 뭘 기준으로 생각하면 좋으냐면 0을 생각하는 거야. 기울기 0인 거. 기울기 0은 여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영역이 아니죠. 0이라는 숫자가 이 사이에 들어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깥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표시는 이렇게 했는데 아까 본 것처럼 이게 5분의 4야. 5분의 4에서 점점점 커져야 만나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에서 점점점 작아져야 만나요. 그럼 점점점 커지는 거랑 점점점 작아지는 거의 사이에 이렇게 생긴 일자로 서 있는 거 있을 수 있는데 얘는 기울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긴 직선은 기울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요 일자로 바짝 서 있는 거에서 조금만 요쪽으로 틀면 기울기가 엄청 큰 양수인 거고 여기서 조금만 요리로 돌면 기울기가 엄청 작은 음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대와 무한소가 만나는 어떤 지점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얘네 둘 사이인 것 같지만 이건 사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보기 중에서 초록색으로 써놓은 범위 안에 있는 숫자를 골라보시면 되겠죠. 마지막 539번이에요.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세요예요. 그래프 그리면 해결되는 거겠다, 그렇죠? 절대값이 두 개 붙어 있어요. 뭐부터 찾는다고요? 꺾인 점부터 찾는다고요. 어차피 1차인 건 변함이 없으니까. 꺾인 점이라는 건 절대값 안에 0이 되도록 하는 값 찾으세요. 그 얘기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3하고 2하고 이렇게 두 개 될 거고요. 그때 y좌표 살펴보면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얘는 0이고요. 여기에 5죠. 거기에 마이너스 붙은 거야. 마이너스 5예요. 2는 대입해보면 얘가 5죠. 얘는 0이니까 이거 5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x축, y축에 꺾인 점 두 개는 하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고요. 하나는 2,5예요. 이 사이에선 꺾이는 점 없으니까 쭉 그으시면 되죠. 이렇게 생겼고요. 양옆이 문제네. 양옆은 x가 2보다 크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 x 앞에 계수 얼마예요? 빵이에요. 빽이잖아.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얘 음수 달고 나오겠죠? 마이너스 x. 얘도 음수 달고 나오겠죠? 마이너스 x. 근데 둘이 뺄 거잖아요? 없어지죠? 0x.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래서 최대값이 5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찾아지겠죠. 그죠? 아까처럼 꼭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생긴 녀석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꺾이는 점 찾고 중간은 그냥 다 있고 양 끝에 기울기만 보고 그으시면 되더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이야기였습니다.